가장 우선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아파트들은 신경 안 쓰고 가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런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요, 그냥 몸테크라는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하면서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결국 지금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고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금리 수익률일 텐데 그걸 뛰어넘는 수익률이 있어야지 인플레이션 해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상승률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 해지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무조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적어도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오늘 가격보다 내일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좀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내 집 마련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주식 투자를 하시든 좀 공부를 해서 그렇게 좀 도전하시는 것들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입지마다 아파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특정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100% 재건축이 간다고 생각하는, 공공 재건축이나 공공주도 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재개발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체적인 수요와 능력만으로 갈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언제든 사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그런 아파트들은 신경 안 쓰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다만 그런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요, 종부세라든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거 감안하고도 갖고 가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대부분 분들은 적은 돈으로 안정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정부에서 일반 재개발이 있고 공공 재개발이 있고 공공주도 재개발이 또 있거든요. 제 생각에 또 하나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게 각각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들도 공부가 될 텐데, 그래서 그 맞는 지역에 맞는 재건축 형태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내 돈 크게 들이지 않고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투자 목적이나 실거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투자하려고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공공재개발 지역들 들어가는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지역 내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뭉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공공의 힘을 빌리는 것들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새 아파트를 갖고 가는 게 목적인지 시세 차익을 갖고 가는 게 목적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새 아파트를 갖겠다고 하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공공 재개발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은 그쪽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공 재개발은 이사 대책 이후로 또 사시는 것들과 상관없어요. 지금 이사 대책 공공주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그 이후 사시게 되면은 청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주택이라든지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비거주하면서 그 구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거기는 공공 재개발이 맞는 것들이고, 공공 주도로 하시려고 하면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아무튼 그런 것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3년 신축이 좋다, 준시축이 좋다, 구축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 쪽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돈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냥 확실히 재건축 될 수 있는 거 들어가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은 그냥 신축 들어가시는 거 좋아요. 신축도 올라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도가 있잖아요. 규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다주택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세금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채를 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세라든지 보유세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익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갔을 때 수익을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똘똘한 한 채가 더 유리한 지역들이 있고, 두 채 갖고 가는 게 더 유리한 지역들이 있을 텐데, 이게 투자 기간과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그럼 두 채를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한 채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종부세를 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으면요, 특히 대형 같은 경우 두 채 있으면 올해부터는 1억 이상 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종부세 내고도 수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두 채 갖고 있는 것들도. 근데 단순하게 그냥 두 채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이제 재건축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러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집값의 상승폭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두 채 갖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들이죠. 올라갈 여지가 크게 작기 때문에. 팁을 드리는 것들은 아마 이렇게 호재가 실현돼서 올라가는 폭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사를 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서 수요가 증가해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버티는 것들인데 단순하게 호재 때문에 투자수가 몰려서 올라가는 것들은 늘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고 내려가는 아파트가 있을 텐데 내려가는 아파트가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정부에서도 김현미 장관님 때 127만 호, 이번 정부에서도 83만 호 또 추가하자. 합치게 되면 거의 200만 호거든요. 공급이 200만 호가 다 들어서진 못할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노력은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100만 호 이상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수요가 거기를 다 채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많아 보여요. 많게 되면은 새 아파트나 입지 조금 괜찮은 지역들의 구축들은 상관없겠지만 입지가 떨어진 구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결국은 이 경쟁에 밀려서 빠지는 입지들과 상품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것들 때문에 빠지는 아파트들이 많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산 정말 살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5개 신도시 중에서 일산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도 제가 좋아하는 거랑 무관하게 시세가 빠진단 말이죠. 왜? 경쟁 입지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좋아하셔야겠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그런 이제 구도심 지역에 있는 구축에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조금 긴장할 필요도 있다라는 좀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부동산 시세 상승에 대한 관심이 없다.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입지에 좋아하는 빌라 사시면 됩니다. 좀 신축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좀 빌라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아파트는 시세가 명쾌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시세의 변화폭도 있고 실거래가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요. 같은 시기에 같은 입지에 진 빌라라도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가격을 좀 측정하기가 애매해요. 일반인들은. 최대한 싸게 사는 방법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있다. 뭐 1,000만 원이면 산다, 2,000만 원 산다. 이런 빌라 사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있겠습니까? 재산 가치로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좀 커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빌라도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입지보다 향후 입지가 좋아지는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도 올라갑니다. 빌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 사실 거면은 공부를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어설픈 가격에 사지 마시고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저는 경매 같은 거 추천드리기도 해요. 빌라 같은 경우는 경매를 사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기도 하고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축을 사시되 전세가랑 매매가랑 똑같이 붙어있는 신축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입지가 좋아야 되고 정말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사는데 적어도 입지는 최고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따져보시면 좋겠네요. 예. 항상 난 집을 가질 거야, 가질 수 있어 라고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요. 서울인데 신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높지 않은 것들이 꽤 많아요. 뉴타운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변두리에 있는 위사도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서울에 있는 신축 사는 것들보다는 금액이 월등히 적게 됩니다. 당분간은 소위 말하는 몬테크라는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하면서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실거주하고 사두는 거하고 좀 분리를 한다고 하면 방법 좀 대안이 많이 생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서울의 핵심 입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좋아진 입지들을 좀 따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경기도나 인천권에서도 좋아진 입지들이 많거든요.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지들 같은 데 가시면 아까 뭐 단독주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의 비용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사고도 남아요. 찾아보시길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거 분양권을 사는 것들이 좀 불법이고 거래가 안 되고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일부가 있고 경기도는 아직도 많고요. 그런 것 중에서도 한번 새 아파트가 되는 것들이니까 항상 그래요. 새 아파트가 된 다음에 입지가 좋아지는 데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초반엔 별로 안, 특히 재개발 지역들은 그렇거든요. 입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전 재개발 입지 중에서 입주권 살 수 있는 것들 좀 들고 싶고요. 생각보다 많으니까. 아예 좀 초기 단계로 가셔갖고 지금 초기 단계의 재개발 지역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